개인마다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달리기의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저 뒤에서, 혹은 누구는 이미 저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투자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전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부산 공인중개사 김태용.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해수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수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막히기 때문에 뭐 별 볼 일 없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관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할 시점은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고객분들의 의뢰 맡은 일들도 조금 처리를 하고 못 다녀온 휴가도 잠시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뭐 바쁜 나날을 지내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 네, 대연동의 현재 회장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이 이제 분양이 됐고요. 분양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계약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 카운티 입주가 이제 곧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 카운티에 대해서 이제 워낙 입주도 임박을 했고, 실질적인 그 지역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분들 그리고 유튜버분들이 워낙 많이 다루셔서 고객분이 저의 어떤 소장으로서의 공인중개사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투자자 관점에서 레이 카운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레이 카운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대연 DIL 현재 분위기와 앞으로 향후 지금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사용한 썸네일인데요. 지금 이제 팔씨름을 하는 거죠. 결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해수동이라고 이제 항상 외쳤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수동이라는 그리고 남구라는 지역이 사실은 대연혁신 그 다음에 W 이 두 개가 끌고 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죠. 여러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남촌동의 자이가 이제 완판이 되었고 대연 DIL 네 가장 대단지죠. 대연 DIL이 이제 성공적으로 조기에 완판이 되면서 남구의 대운동이라는 입지가 이제 쭉 이렇게 끌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실한 어떤 변화의 축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해수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수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재미난 의견 남겨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해안라인의 중심적 교통과 입지의 남구냐 아니면 전통적인 학군과 그 다음에 풍수를 자랑하는 동래구냐 네. 사실은 뭐 변함없는 어떤 자리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래구에서 조금 치고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남구에 워낙 굵은 단지들이 지금 이제 분양을 완료했고 남천동 등에 업고 있는 바로 붙어 있죠. 남천동의 수용구 남천동이라는 입지적으로 공고한 또 이렇게 백이 있다 보니까 네, 남천 차이나 남천 삼익비치 두말할 나위 없는 남천 삼익비치 그 다음 메가마트에 이제 새로 들어서게 될 이제 주상복합 그 다음 이제 뉴비치, 반도보라, 그 다음에 해안상가가 합쳐진 재건축, 남천동 일대가 또 바뀌고 붙어있는 인접한 대연동 일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남구의 아픈 지역이었던 감만동에서 우암동에 이르는 지역까지 지금 남구가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남구 하면 가장 또 초입인 우리 문현동이죠. 문현동의 또 변화가 문현 3구역 이제 곧 분양을 임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현 1구역 역시 가치평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이죠. 그래서 남구의 이제 비상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해수동인지 해수남인지 그리고 동래구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물론 거제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동래구는 아닙니다. 연제구로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동래구의 사직동에 바로 붙어 있는 사직동이라는 곳을 이제 바로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사직 레이 카운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레이 카운티가 이제 곧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사직, 롯데캐슬, 쌍용,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단계이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제 KCC, 그 다음에 나우, 삼환, 사직 1-6구역 재건축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사직 동래구 전체에 끊임없는 개발 이슈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도 개발 예정 지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누가 이기냐 지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확실한 주거지에 조금 차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수용구로 있는 넘버 3는 과연 남구이냐 동래구이냐 귀추가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대연동의 이제 대장이죠.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광안대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부산일보에서 발췌를 했고요. 지금 보면 뭐 거의 전 세대가 뭐 이렇게 광안대교가 다 보일 거예요. 저쪽 일부 동에 가려져 있는 뒤쪽 동 빼고는 대부분 다 지금은 보일 겁니다. 이제 당첨자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연락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떨어지신 분들은 매수 의뢰나 그 다음에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특별한 상담료를 별도로 받진 않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메가마트 부산 도시가스 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상복합이 이제 건설 예정이 있고요. 또 그 바로 앞부지로 뉴비치 반도브라 해안상가가 합쳐서 지금 재건축을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1동은 왼쪽에 제일 끝에 보시는 101동 같은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의 101동은 영구 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동에 대한 프리미엄은 뭐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막히기 때문에 뭐 별 볼 일 없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관점에서는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에 그래도 잔금을 칠 수 있는 잔금을 치려면 내가 입주를 하려면 이제 대출을 그래도 84 기준으로 내가 이제 잔금을 치려면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5억 전후가 필요하실 거고요. 만일에 내가 전세를 놓더라도 한 5, 6억 정도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어차피 8억대의 이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잔금을 치려면은 대출을 받든 전세를 놓든 4억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3월 27일, 28일 이후에 이제 분양권 이제 전매가 가능하니까 이때부터 입주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계약서를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마다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101동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입지로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좋게 보냐면 이 부분은 앞에서 끌어줄 상방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막히겠지만 남천동 쪽에서 이제 분양가 4천대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익비치에서 이제 5천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상방이 아직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을 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동호수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세를 놓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잔금을 칠 여력이 되는데 동호수가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칠 여력이 안 되는데 동호수가 좋거나 동호수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바로 연락 주셔서 대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남천동의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대연동의 지금 발전 같이 함께 계속 기대해 보시죠. 자, 이제 레이 카운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아닌 투자자로서 레이 카운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할 시점은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실입주 희망하시는 분들과 투자의 관점은 달리기 출발선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자로서는 선택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여유가 있고 꼭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또 레이 카운티에 대해서 뭐 좋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게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레이 카운티가 제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레이 카운티는 이제 연제구 거제동의 위치에서 더 밀어줄 어떤 상황이 없고 사직동에서 뭔가 더 쳐주고 나가야 될 어떤
기대감, 기대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사직동이 재개발될 수 있는 이슈들이 아직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재개발 이슈되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대장격들을 이기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방이 좀 찼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방 역시 밑에서 밀어줘야 될 어떤 강력한 메가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상방 하방이 조금 아직까지 약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금액조차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투자 금액 선에서는 좋은 대체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입주가 다 되었기 때문에 준신축이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입지가 나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군의 가치의 재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사직동이라는 어떤 동래구라는 입지는 학군으로서 아주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훌륭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제동, 거제 레이카운티라는 어떤 학군이라는 곳은, 학군은 조금 부족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사직동에 인접해 있고, 사직동에 있는 학군을 좀 이용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학군이 시대가 많이 후행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후행하는 요소도 요즘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이카운티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하나요, 소장님? 저는 지금 매물이 이제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입주가 다 돼서 사실은 지금 매물이 안 나오는 거는 허수입니다, 허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이나 어찌됐든 전세를 놓든 이제 2년을 버텼다가 이제 그 뒤에 매물을 1차적으로 조금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계약을 할 때, 입주 계약할 때는 2년 계약도 있지만 3년 계약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주하고 나서 올해 12월달, 11월달, 12월달에 이제 입주를 할 건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5년 12월이나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12월, 한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걸로 조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사실은 금액대가 사실은 꽉 차 있어요. 금액대가. 왜냐하면 레이카운티에서 지금 더 나은 상급지의 금액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특별한 호재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올해 상반기,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저가다라고 판단을 해서 줍줍을 하신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지금의 아파트의 지금 가치는 조금 고가의 영역이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올라가고 전체 시장의 레벨업이 되어야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금매가 한 번 더 쏟아질 수 있는 이제 2, 3년 후를 노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뭐 중간중간에 경매 물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매 물건을 보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가 레이카운티라는 지역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2, 3년 있다가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카운티에 대한 현재 못 잡으신 분들은 집착을 버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요? 네, 대안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안은 너무 많고, 개인적인 어떤 현금이나 현재의 현금 저축 여력,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이 보유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대안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직동, 그 다음에 이 거제동, 레이카운티 인근, 동래구 내에서도 너무 대안이 많습니다. 지금 곧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시간 내서 사무실에 한번 방문하시면 같이 투자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DIL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급표는 워낙 세대가 많기 때문에 워낙 호불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눈에 해드렸고요. 물론 평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층수에 따라서 조금 나뉘고 향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동에 조금 호불호,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좀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것인데, 미세한 변화는 지금 원래 전매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홀딩을 길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넣으려고 했던 분들이 입주를 하고 싶다거나, 어찌됐든 내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조금 더 롱텀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이 조금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연 DIL 전체적인 고객분들의 마음이 따뜻하다.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음이 푸근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확정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리미엄은 지금 약 한 1단지 저층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단지라도 고층, 중고층의 이제 로얄 RR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3, 4천 정도는 부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지의 이제 메인인 215동, 216동, 217동 이 정도는 4천에서 5천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제 층수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어쨌든 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1월 19일 이후로 이제 거의 내년 6월부터가 되겠죠. 내년 6월부터 이제 전매가 전매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됩니다. 제 고객분들은 제가 이제 시간을 나눠서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연락은 못 드리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 반에 한 번씩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는 거 제 고객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서 서로 분양권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분양권 매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짬내서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에는 1월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에서 3억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도 조금 챙기고 의뢰 들어온 고객분들의 실질적인 이제 일을 또 해야 됐었기 때문에 중개업에도 조금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의 맞는 고민을 같이 해드리고 정말 실질적인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이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